그녀가 죽은 이유.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 김형사입니다. 승현이를 찾았다고 했다. 그녀는 바닷가 마을의 민박집에서 별다른 표정도 없는 조용한 얼굴로 누운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녀에 대한 실종 신고가 된 지 2년 만의 연락이었다. 나는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녀가 죽은 채 발견되었음을 알렸다. 오셨습니까? 저도 또 안 좋은 소식으로 뵙고 싶진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누구든 이 사망자를 아는 사람이 시신을 확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드렸습니다. 보시죠. 승현이는 가족도 친척도 없는 애인지라 그녀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절친이었던 내가 검시소로 온 곳이다. 흰천을 걷자 그녀의 시신이 보였다. 그녀의 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은 경찰도 나도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로 에이즈의 증상 그대로였다. 그랬다. 승현이가 죽은 원인은 바로 에이즈 때문이었다.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났다. 승현이와 난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날 나와 승현이는 채취한 환자들의 혈액을 원심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민영아.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던 내 앞에 승현이가 나타났다. 승현이의 목소린 전에 없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 표정도 굳어 있었다. 왜 그래 승현아? 어리둥절한 표정과 말투로 묻는 나에게 승현이는 울먹이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나 에이즈 환자 혈액이 든 주사기에 찔렸어. 순간 나는 멍해져 버렸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과 달리 이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표정과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 어떡하면 좋아?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녀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거란 이야기고 승현이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승현이에게 검사를 받아보자 했으나 승현이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나올지도 모를 검사 결과를 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며 나의 제안을 극구 거부했다. 결국 그 일은 승현이와 나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승현이는 바로 병가를 냈고 돌아오지 않고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갑자기 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어리둥절해했고 그녀가 왜 그랬는지 유일하게 알고 있던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있기만 했다. 승현아, 승현아. 내가 승현이의 집을 찾아갔을 땐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뒤였다. 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내가 찾아다닐 만한 곳은 모두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승현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심신이 다 지쳐버린 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며 오늘 승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었다. 권 선생님께서 찾던 승현 씨가 맞나요? 옆에서 담당 형사가 물었다. 승현이는 죽기 전에 나름 준비한 것인지 깔끔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정갈하게 빗겨져 있었고 표정도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몸 곳곳에는
에이즈 때문으로 보이는 곰팡이 증세가 보였고 붉은 반점도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있자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낀 나는 얼른 대답했다. 맞아요. 승현이가 맞습니다. 내 대답에 검시관이 흰천을 덮자 나는 얼른 검시실을 나왔다. 담당 형사가 내 옆에 와 앉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라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승현이한텐 저뿐이었으니 당연히 제가 확인해야 할 일이었죠. 선생님께서 시신을 확인해 주셨으니 내일 검사에 들어가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승현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퇴근하고 있을 때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권 선생님. 김 형사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형사는 무슨 이유인지 말끝을 흐렸다. 왜 그러시는데요, 형사님? 검사 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병원으로 좀 와서 봐주시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요? 네. 무슨 일이시길래? 이거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와서 직접 보시고 좀 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형사의 말에 옷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갔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의아해하고 있는 표정과 말투로 묻는 나에게 형사는 검사 결과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죠. 결과는 면역계 파괴로 인한 폐결핵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 특이사항, 면역력 결핍에 의한 증상으로 사망했으나 정작 HIV-1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음. 선생님, 여기 HIV-1이라는 게 이게 에이즈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선생님도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하셨고 시신을 봤을 때도 몸에 나타난 증상들이 이 전형적인 에이즈의 증상이라고 말해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검사 결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나도 검사 결과를 보고 의아했다. 승현님 분명 자신이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주사기에 찔렸다고 말했고 형사의 말대로 그녀의 시신을 보았을 때 몸에 나타난 증상들은 분명 전형적인 에이즈 환자의 증상이었다. 그런데 왜 검사 결과에는 HIV-1 바이러스가 없다고 나온 걸까? 그때 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나는 얼른 어디론가 뛰기 시작했고 형사도 순간 하는 듯 하다가 뒤따라왔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에? 나는 김 형사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박 뭐라 그랬는데? 나는 중얼거리며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형사는 뒤에서 어리둥절해 그런 나를 보고만 있었다. 그래 이거야. 박영우 23살. 이거예요. 내가 소리치며 꺼내든 것은 한 환자의 기록 내용이었다. 김 형사는 그걸 보며 물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승현이가 찔린 주사기에 들어가 있던 그 혈액의 주인인 환자의 검사 결과지입니다. 네? 여길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내밀며 김 형사와 같이 본 박용우란 환자의 검사 결과지엔 이렇게 나와 있었다. 검사 결과 HIV-1 바이러스 발견되지 않음. 본 환자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음. 그랬어요. 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바람에 옆에 있던 김영사는 깜짝 놀랐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승현이가 찔린 주사기 속의 혈액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네? 이게 그 혈액의 주인인 환자의 검사 결과예요. 이 환자는 음성이에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환자였다고요. 김영사는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만 건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그렇다면? 즉, 승현이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때 승현이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했었지만 그것조차 거부한 승현이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진실을 모른 채 떠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 같이 보았을 때 분명히 전형적인 에이즈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고 그래서 에이즈로 죽은 게 분명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사실을 몰랐던 승현이는 지난 2년간 그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줄 안 채로 외딴 곳에 가서 쓸쓸히 혼자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란 것도 모른 채 에이즈에 걸렸다는 굳은 믿음과 공포 때문에 몸에도 에이즈 환자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죽어버린 거죠. 에이즈란 병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요. 그랬다. 내 친구 승현인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잘못된 믿음과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끌고 만 것이다. 어찌 보면 귀신도 사람도 무섭지만 자기 안의 심리와 공포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것이 아닐까?